채무 탕감을 알아보시는 여러분들, 개인 회생도 있고 개인 파산도 있다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파산을 하면 전액 탕감해준다는데 하나도 변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뭐 파산 안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그러면 개인 회생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무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를 보시면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6호를 보시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는 파산을 해주지 않는다. 물론 제2항에 보시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해줄 만하면 재량 면책을 해줄 수 있다 규정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낭비, 도박, 사행성 있는 행위들은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과거 채무 사용처를 한번 살펴보시고, 주식, 코인, 토토, 모바일 카지노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게 없다거나 그냥 소액으로 재미삼아 한번 해봤다,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분들은 파산을 신청해볼 만한데, 투자나 도박으로 손실한 금액이 크다 이런 분들은 회생을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손실본 금액이 수천만 원 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파산은 안 되거나 또는 거액의 환수금 조치를 받게 되는데, 회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주식 손실, 코인 손실은 청산가치에 제외하니까 개인회생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이나 토토, 모바일 카지노처럼 투자 행위조차 아닌 그냥 도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파산 같은 경우는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회생 같은 경우에는 도박 행위는 전국의 어떤 법원에 가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다 하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만큼 변제금만 좀 올리면, 그리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청산가치를 좀 봐줄 수도 있으니까 변제금 좀 더 내고 통과할 만하니까 개인회생은 할 만합니다. 두 번째, 나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파산을 못하는가? 회생할지 파산할지 결정하는 것은 나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이나 건강 상태나 근로 능력이나 채무 크기나 그 사람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이나 관련 규칙을 보더라도 몇 살 이상만 파산 신청하라, 그 밑으로 파산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나이 하나가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해하실 때 2030 젊은 세대는 젊으니까 파산을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이도 보고 그 사람이 젊지만 혹시 일을 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또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라거나 밑에 자녀가 많아가지고 부양가족이 많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많아서 모시고 사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그리고 젊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자영업 하다가 망해가지고 채무가 아주 큰 사람들 있죠. 수억 원대 되는 사람들, 어디 취업해봐야 월급 200~300밖에 못 버는데 채무는 수억 원이다 이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는 가족이 아파서 내가 계속 병수발을 해야 된다,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근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질병이 있다, 장애가 있다, 이것도 본인 자신이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가족들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하니까 내가 부양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파산할지 회생할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25년도 통계 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29세 이하 30에서 39세 사이 파산한 비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대 30대 세대도 파산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2030 세대는 파산을 못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젊어도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채무가 너무 크다거나 한부모 가정의 부모라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파산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렇지만 2030이 파산 못한다는 말은 틀렸다, 파산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습니다. 통계, 확률이란 게 있잖아요. 방금 보셨지만 2030 세대의 파산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확률상, 통계상 2030 나이가 젊으면 질병이나 근로 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부양가족이 너무 많다거나 이런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2030 세대는 대체로 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재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파산 같은 경우는 나의 모든 재산을 상실하는 거죠. 법원이 나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서 팔아서 채권자한테 나누어 주고, 그 대신 나의 채무도 다 없애주는 거죠. 나의 채무 영원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내 재산을 법원에 뺏기지 않습니다. 내 재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이 큰 사람은 그대로 소유하면서 회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이 큰 만큼 변제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재산이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등 이런 재산을 다 합쳤을 때 내가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 이런 경우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 재산들을 싹 가져가가지고, 물론 일부 면제 재산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재산을 싹 가져가가지고 환가에서 채권자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내 채무가 1억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1억 채무는 전부 다 없애주는 겁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저 재산들을 그대로 보유하면 되는데, 대신 재산이 5천이니까 나는 3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저게 7천이라면 3년 동안 7천 이상 변제해야 되지. 재산이 클수록 변제를 더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세금이 체납된 경우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금 밀린 거는 비면책이거든요. 회생을 가나 파산을 가나 저거는 면책해주지 않습니다. 다 갚아야 되는데 파산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이 파산으로 탕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금 빼고 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채무만 탕감을 받는 것이고, 회생 같은 경우는 변제 계획안 안에 저 세금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매달 내는 변제금이 있잖아요. 그 변제금을 세무서한테 먼저 줍니다. 그래서 세금이 전액 변제되면 그 다음에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을 은행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나 채무자가 36번 변제금을 내는데 36번 중에 35번을 세무서를 주고 한 번을 은행들한테 나누어 준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은행은 사실상 거의 변제를 못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회생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의 절반 정도, 36회 변제할 거면 18회 안에 세금을 전부 다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금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작은 경우에는 내가 내는 변제금으로 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죠. 회생을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세금이 애매한 크기로 있다. 그러면 나의 소득을 봐서 저 세금을 변제할 만한가 못하는가 봐서 회생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고, 세금이 너무 크다, 회생으로 내가 절반의 기간 안에 변제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 세금 탕감을 포기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파산을 할지언정 회생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밀린 세금이 9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3년 36회 변제하니까 절반의 기간인 1개월부터 18개월 내에 세금 900만 원을 전부 다 변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8개월 내에 900만 원 변제하려면 한 달에 변제금 50만 원 이상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할만하죠. 물론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지만. 근데 세금이 3억이 밀렸다. 그러면 변제 기간을 5년 60개월로 잡아도 절반의 기간인 30개월 내에 3억을 다 변제해야 되잖아. 그러면 월 1,0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사실상 변제금 내기가 불가능한 거죠. 세금 채무가 대부분이고 은행 카드사 채무가 소액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원에서 선처를 해줘서 60개월 중에 50개월을 세금을 내라 허락해줬다. 그래도 월 600만 원 이상 변제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세금이 너무 크면 회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채무가 없다면 흑자인가, 내가 돈을 버는가, 내 장사가 돈이 남는가, 이것도 회생과 파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취업을 하든 아니면 지금 하는 장사를 계속 하든 간에 아무튼 요 장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 내가 건강해서 일해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회생을 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 건강 상태나 내 생활 여건이 취업하는 게 불가능하다,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게 도저히 한 푼도 남지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회생을 해봤자 어차피 변제금을 못 낼 거니까 파산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5천을 빌려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장사하면서 버는 돈으로 이자 내고 카드값 내고 돌려막기 하고 하다 보니까 채무가 1억 5천까지 늘어났다. 근데 내가 사업 수완 자체는 있는 사람이야. 영업도 잘하고. 그래서 저 1억 5천 빚이 없다고 감안했을 때 장사 자체는 돈이 남는 겁니다. 월세 내고 인건비 주고 물건 사와도 돈은 남아. 근데 1억 5천 채무가 너무 크니까 원리금 준등상한 월 300 저게 힘들다. 이런 사람은 개인회생 하는 게 낫죠. 원리금 300 내는 거, 1억 5천 내는 거, 이거 안 갚고 정해진 변제금만 3년 내면 이 1억 5천 전부 다 탕감 받는 거니까 내 장사 자체는 돈이 남으니까 회생하면 되지. 이 장사를 굳이 포기할 필요도 없고, 개인회생 신청만 해도 원리금 300이가 안 되니까 회생을 할 만하죠. 근데 내가 대출이 없는 시절부터 장사를 했는데 처음엔 장사가 잘 됐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내 업종 자체가 지금 현 사회에서 별로 돈이 안 된다, 내가 대출이 없다고 가정을 해도 채무가 1억까지 늘었지만 이 1억 채무가 없다고 가정을 해도 장사 자체가 돈이 안 된다, 남는 게 없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고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회생도 있고 파산도 있다는데 나는 무엇이 맞는가? 주식, 코인, 토토 같은 게 없다면 파산을 할 만한데 저게 크다면 회생을 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 근로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로가 쉽지 않다면 파산을 하는 게 낫고, 일할만 하다면 회생을 하는 게 낫습니다. 현재 내 재산 상태를 보고 어차피 재산 별로 없다, 소액 보증금밖에 없다, 나머지 재산 없다, 이런 사람은 파산하는 게 낫고, 재산이 좀 있는데 일단 유지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점포 보증금이나 점포에 있는 집기 시설 같은 게 되겠죠. 유지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회생을 하는 게 낫습니다. 세금이 밀린 경우에는 적당한 금액으로 밀렸다, 내가 버는 돈으로 세금을 우선 변제할 만하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데 세금 밀린 게 너무 커서 분할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회생은 아예 불가능하고 파산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물론 세금은 면책받지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 채무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 장사 자체가 돈이 되는가, 아니 이 장사 자체가 기울었다, 채무가 없어도 지금 이 장사 유지하는 거는 적자밖에 안 된다, 그러면 파산이 낫고, 아니 이 장사 자체는 잘 된다, 나의 사업 수완은 있는데 돌려막기 때문에 힘든 거다, 원리금 상환 때문에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회생하는 게 낫습니다.